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 가속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무래도 이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이온 가속기 시작할 때 저희가 1조 5천억, 물론 너무나 중요한 건 알겠는데 1조 5천억은 야 정말 저희들이 엄청난 이제 금액이다. 1조 5천억 중에 부지 비용하고 예. 이제 건설 비용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총 장치비로 한 6천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 비용도 좀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축구장 11 이해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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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예. 크니까. 예, 예. 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핵 반응을 유도하는 실험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건설 비용에는 저희 차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건설 비용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비는 한 6천억 정도. 예, 맞습니다. 와, 이것도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 기업체나 예. 일반 분들이 그걸 사실 가속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국가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보통 가속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대형이 아니라 슈퍼 대형. 예.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 중이온 가속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느낌상. 중이온 가속기 이제 저희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부르는 예, 예. 에너지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예.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속기가 하나 있고요. 예, 미국.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출력과 에너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거의 같아요? 비슷합니다. 오. 거기는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2단계를 아직 완료를 못한 상태고요. 네. 일본에 또 한 기가 있고요. 일본. 유럽에 또 한 기가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 그래서 한 4기 정도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국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와, 그럼 이것 또한 사실은 단순히 돈이 있다고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말씀드리는 건 네. 그래도 대한민국이 예. R&D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예. 국가력이 바탕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나라별로 야 뭐가 있냐, 너희들 경제 수준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중이온 가속기 있냐 이것도 굉장히 어떤 큰 그걸 나누는데 그거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너희 뭐 집 몇 평 살아 뭐 이런 것처럼 중이온 가속기가 있다도 경제력이 굉장히 큰 상징이네요.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슈퍼컴퓨터는 어떤가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도 비쌀 것 같긴 한데. 예, 현재 세계 1등인 미국의 슈퍼컴퓨터가 여기는 가격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그냥 뒤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죄송한데 뒤로 계산기를 두드리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과연 이제 얼마일까? 그냥 예. 어제 커뮤니티끼리 서로 정보가 대략적으로 아니까. 대략 예. 봤더니 한 8천억 정도를 썼다고. 와. 근데 이제 문제가 아마 가속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대형 실험 장비들은 구축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비. 운영해야 되면은 저희 슈퍼컴 같은 경우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장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전기를 한 540억 원 정도 쓰고 있어요. 1년에 540억 원이요? 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와. 참고로 국내에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뭐 삼성 같은 대기업에도 있고 저희 연구소에도 있고 기상청에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 장비가 지금 세계 1등보다 한 50분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1년에 전기가 50억 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50억 원이요? 게다가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부담은 좀 되고 있어요. 예. 야, 50억 원. 이거 마치 그 슈퍼카 타시는 분들 예. 기름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네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시설 비용뿐만 아니라 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예. 예. 그 가속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그 초전도 가속관이 예. 액체 헬륨을 271도까지 마이너스 271도까지 내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액체 헬륨을 만드는데 일단 전기값이 들어갑니다. 액체 그리고 두 번째 액체 헬륨값, 가스값이 예. 굉장히 비쌉니다. 약간 지금 표정이 약간 총무팀에 계신 분이 뭔가 그 제안서 하실 때 요거 아시죠? 요거 비싼 거. 요거 아시죠?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120억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120억. 그리고 약 한 50억.
저희 참고로 지금은 50억인데 네. 저희가 다음 컴퓨터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아마 120억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아, 120억보다 더 많이 들어요. 예, 지금 돌아가는 슈퍼이 5호기인 거죠. 이제 예, 이게. 5억입니다. 그 4호기까지는 이제 일 안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이면은 저희 연구소에 컴퓨터가 5대 있는 줄 아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 넘버링을 한 거고 네네. 집에 컴퓨터 5년 넘으면 아마 못 쓸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슈퍼컴퓨터 똑같아요. 이게 연구자들은 더 정확한 연구 더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5년 지난 시스템은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아져요. 쉽게 말해서 가속기 치면 이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이건 못 써. 세계랑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정도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국가 예산은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약간 부문 타임, IMF 터지면 조금 지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네. 건 있지만 최대한 좀 자주 교체해서 이 연구자들이 그러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국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전 정책적 의지가 더 예. 슈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속기는 사실 만들어 놓은 몇십 년 쓰는 예. 거지만 예. 뭐 4, 5년마다 또 새 거 해야 된다고 예. 나오니까 이게 또 왜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할 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라는 거의 특성상 네. 끊임없이 그렇죠. 계속 투자가 가야 되는 예. 그런 분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못 만드나요? 사실 컴퓨터는 예. 예, 서울 용산에 예. 가면은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IT 기술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가속기처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는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국제적인 분업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한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철강, 모바일 이런 쪽으로 했던 거예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래전에 삼성에서 슈퍼컴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만뒀던 게 너무 이제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안 하고 그냥 다 할 필요 없이 필요한 걸 사다 쓰면 됐어요. 근데 지금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너무너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이걸 다 사올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계 경제 점점 블록화되고 있고 전략 자산이 무기화되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첨단 IT 제품을 중국에 수출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근데 언제든지 이런 컴퓨터 역시 나중에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맷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컴퓨터 사다 쓰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 쓰면 돼.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일부 대기업에서 지금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도 일부 투자에 이미 이 일을 시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은 예. 확연하게 예. 국제사회 그 국제 정서에서 예. 다르다는 거. 예. 네, 사실 저도 그 가속기 특히 라온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사실은 드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부에서 그것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다려 주신 거죠. 사실 이 슈퍼컴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속기도 마찬가지고 슈퍼컴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없어요. 아주 뭐 1년에 있어 봐야 이제 몇 대 만들고 뭐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두 군데 구축하고 이 정도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기 발을 담그지 않은 건데 사실은 미래를 내다봤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었을 때 그 계속했으면. 슈퍼컴을 계속했으면 지금처럼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도 이제 슈퍼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충분히 되었을 텐데 그건 정말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슈퍼컴, 우리 슈퍼컴퓨터 1호기, 키스티에서 가져온 1호기가 지금 우리 전화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성능이. 네, 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테니까 이 컴퓨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분명히 우리도 갖추어야 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